저희 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제 아빠가 쓰러지셨을 때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동생도 유학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당장 생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치킨집을 하나 오픈을 하셨어요. 아유, 힘든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엄마도 그만큼 헌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때 낮에는 저도 학원 강사 일을 좀 하고 저녁에는 엄마 치킨집을 같이 돕고. 대단하시다. 투잡한 거네. 그렇게 같이 도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조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좀 약간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조금 많이 못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엄마가 다 감당하는 게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잘 듣고 착한 딸이 돼주고 싶고, 아빠가 하지 못한 역할을 저는 제가 대신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목표였어요. 퇴장녀네요. 엄마가 고생한 거 알아. 네. 그래도 나는 그게 조금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해본 적 있어요? 그 치킨집을 하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있을 때 저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어쨌든 사회를 나가야 하니까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놔줬으면 좋겠다. 네, 최근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가 놔달라고 해서 그 치킨집을 접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아, 그럼 내가 얘기 안 했으면 더 잘 됐을까? 라는 또 부채감으로 남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치킨집은요, 2년 정도 돼서 접을 때 저도 그 시점은 막막해서요. 신랑도 사랑부시를 못하고 있고 아이는 둘째 딸은 이제 유학을 가서 등록금도 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거를 한다고 얘를 잡고 있으면 또 얘 인생도 잡는 것 같아서 권리금 안 받고 가감하게 바로 딸을 위해서 접고 그리고선 놔줬던. 딸을 위해서. 예. 딸을 위해서 접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권리금조차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 게 뭔가 기회비용처럼 그렇지. 되니까 그것도 내가 또 잘못 더 얘기를 늦게 써야 됐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잘 흘러갈 만한 그 시점이 이렇게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죠? 나 힘들어.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아, 그럼 접자. 아, 나도 접고 싶었고 또 내 남편도 아팠고 이래저래 조건이 있어서 내가 접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딸에게는 나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뭐냐면 달리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마저도 나에게는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따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치킨집은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의 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자꾸 그게 꽤 많이 누적돼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통역이 되는 거거든요. 통역이 되는 건데, 그럼 엄마한테 아예 대놓고 엄마, 난 엄마가 하는 말이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느껴.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애기한테 가끔 이제 혼내거나 그럴 때 엄마가 저한테 너무 군인 같다는 거예요, 제가. 너 애한테 너무 딱딱하게 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몇 번을 들으니까 아니 이게 난데 내가 왜 군인 같아졌을까라고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았어야지만 되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묵묵하게 참고 지켜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 말이 딱 이제 좀 상처로 딱 남아서 문자를 썼어요. 근데 최대한 엄마를 존중하고 싶으니까 존댓말로 해서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했는데, 엄마가 답장이 아유 장난친 걸 가지고 너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또 저는 아 내가 너무 또 진지로 받아들였나?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냈는지 네, 따님 문자가, 얘기가 진짜 맞는 건지. 정말. 자, 따님께서 먼저. 당신이 내게 몇 번 뱉었던 군인 같은 한마디 평가가 내게 살아온 생존 방식에 대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당신이 내게 몇 번 뱉었던 군인 같은 한마디 평가가 내게 살아온 생존 방식에 대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말투가 저런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희생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그걸 받음으로써 부응하거나 길에 충족하는 사랑이라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어디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면 뭐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야, 이거 엄마한테 보낸 거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받고 싶지 응?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응. 내가 너가 될 순 없지. 아무런 감정 없이 장난스럽게 한 말이 매사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말을 줄이고 조심하는데도 너의 감정을 건드렸네 하면서 우세요. 그렇죠. 아, 네.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대화로는 들리지 않고요. 딸이 굉장히 경직된 이야기, 당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2인칭, 극존칭인 거죠.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격앙된 문자거든요. 하지 마, 오지 마, 선 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들려요. 그때 엄마가 그래요?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어머니는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 그렇게밖에 못 배웠니? 내가 어른인데 너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강압적 엄마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문자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딸이 훨씬 더 강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노처녀로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짜 돈 주고 남자를 사올 수 있으면 사서 너 남편을 만들어주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연애도 내가 하는 거고 결혼도 내가 하는 거고 모든 게 다 난데 왜 엄마가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지? 그냥 다 싫구나. 네, 다 싫은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그죠? 딸 얘기를 들으시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으셨죠? 제가 결혼해서만 힘든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도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혼자서 되게 슬펐고 혼자서 뭐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어린 나이 때부터 결혼해서까지도 엄마가 또 살겨온 엄마가 아니고 모성애가 없는 그런 엄마이다 보니까 그 언어폭력과 학대 이런 것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아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결혼을 한다면 절대로 내 남편과 자식들만큼은 내가 겪는 일을 겪지 않게 해야지라는 게 제 철칙이었고 고생을 안 시키고 사는 게 제 목적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엄하게는 했던 게 저는 그 과거가 썩 좋지가 않으니까 아이들만큼은 좀 틀에 갇혀서 예쁘게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바라보니까 우리 손주를 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도 해보고 많은 상담도 강의도 들어보고 노력도 해보고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많이 아이들한테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해줬는데 엄하게 했던 거는 정말 후회가 많이 돼서 정말 사과의 편지도 두 아이들한테 썼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누누이 했었고 아이한테 이제 그런 모습도 좀 안 보이려고 노력도 했고 많이 안 보이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어린 시절이 만만치 않았어.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다더니 나는 그렇게 남편도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고 심지어 너무 빨리 쓰러졌어. 그리고 나서 내 아이들 둘 정말 죽을 힘 다해가지고 키웠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딸들에게 문자도 잘 못 보내겠어. 왜냐하면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딸은
마치 계속 불평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늘 선을 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자녀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나에게 했듯이 조금 지나친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참 재밌죠? 왜 그렇게 싫은데 딸은 맡기는지, 왜 그렇게 싫은데 엄마 돈은 빌리는지, 아주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죠. 이 딸은 어떤 줄 아세요? 딸 맡기면서 불평하고 경제적 혜택 보면서 싫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히 의무감은 커지고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뭔가 해야 된다는 이 K장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딸만 그러냐? 참 엄마도 희한하죠. 그렇게 싫다는데. 싫다는 데를 왜 그렇게 붙잡아 놓고 싫다는데 자꾸 들어오라 그러고, 그죠? 왜 그럴까? 이런 걸 우리가 심리적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과잉보호가 아니에요. 과잉보호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돌볼 때 과잉보호라고 하는데, 이 집은 K장녀로 살아간 이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이 딸을 보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결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남자를 사와서라도 우리 딸을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 얘기는 엄마 마음대로 결혼을 시키겠다는 말보다 딸이 결혼해서 안정적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해로 보통 엄마들은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뭐라 그러냐? 나 이 말도 듣기 싫어. 나 저 말도 듣기 싫어. 왜? 나는 늘 피해자였으니까. 힘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딸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개인으로서는 아쉬운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딸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분리하고 싶어요. 네. 이젠 독립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왜 안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발목을 붙잡는다고요? 맞아요. 엄마 발목 붙잡아요. 엄마가 왜 자꾸 들어오라 그래? 간단해요. 엄마는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오늘 처음 들은 이 엄마의 과거는 딸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맨날 들었어요.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순서도 다 기억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는 평생 뭐 한 사람인 줄 아세요? 평생 인생의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 돌봄이란 단어가 있어요. 엄마는 평생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을 살아서 지금은 돌보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증발될 거가 두려운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엄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는 뭐냐면 난 보호자가 필요해. 전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엄마라는 이 여자는 누가 돌봐주나? 평생 이 여자에겐 보호자가 있었나?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돌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같단 말이에요. 평생 난 한 번도 내 보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 보호자가 없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호자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옆에 있기만 해. 내 감정의 보호자, 내 정서의 보호자, 내 기쁨의 보호자. 그게 우리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을 꼭 닮은 손녀가 있어요. 내 딸이 아팠다 말하니까 손녀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려고 내가 막 공부도 했어. 막 찾아도 봤어. 연구도 했어. 그래서 내 딸에게 했던 방식으로만큼은 난 안 하려고 좋은 할머니 되려고 엄밀히 말할까요? 다른 어머니로 사시는 거예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썼다. 아무도 이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울어도 됩니다. 그거는 내 인생을 두고 울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나처럼 사는 사람 위해서 누군가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울어줘야죠. 너무 울고 싶어. 엄마는 딸이 참 고마웠을 거예요. 평생 나한테 이런 친구 같은 보호자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 보호자가 떠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 보호자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다른 독립을 해야 되고요. 엄마는 스스로를 돌볼 구조가 좀 필요하겠어요. 요 TCI 기질 성격 검사 그래프의 모양 보세요. 진짜 다 똑같다.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그래서 자매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딸보다 위험의 피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딸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안이 확 높아져요. 또 이 딸은 자율감과 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요청을 해도 이 딸은 다 이걸 의무감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서로 돌보려고 싸워요. 그게 의무가 됐건 불안이 됐건 딸은 의무라고 느끼고 엄마는 불안하니까. 아주 둘이 똑같이 서로 간에 의무를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경제적인 금부터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돈 빌렸죠? 이자 지급하세요. 그래야 엄마가 돈에 개입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경계를 좀 그으세요. 어떤 경계냐면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럼 얘기하세요. 엄마, 나는 이렇게 할 계획이야. 걱정 마. 멀리 떨어져서 안 보는 게 독립이 아니고요. 계획과 더불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 이게 독립이에요. 세 번째, 지금부터 어머니는 제일 먼저 사람은 내가 내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잘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손녀 키우는 공부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예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놀기의 진수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영화 볼 때 영화표 딸이 다 끊고 그다음에 영화 같이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죠. 네, 제가- 영화표를 네, 예매해줘서 항상 제가 예매해주고 크리스마스 같이, 이럴 때 아빠랑 항상 같이 콘서트 가서 보내드리고 이런 거. 전기권 끊어주세요. 전기권 끊어주셔서 네, 네, 네. 뭐 하시냐면 영화 한 달에 2편 이상 보시고 영화를 열심히 적으세요. 그래서 나만의 영화 집을 하나 만드세요. 이게 내 취미예요. 아시겠죠? 영화 열심히 보시고 영화 집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 손녀가 이따금 놀러 오죠? 영화 설명해 주세요. 아이에게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재밌었던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엄마는 내 딸의 영화 해설사가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참고로 한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이 한 가지를 적어도 석 달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내 방식의 기쁨, 나를 간지럽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이런 과정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